하늘이 지은 농사, 자연이 키운 힘. 우리는 이것을 사냐초라 부른다. 함양군 산기슭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산에서 보낸 세월만 28년, 약초꾼 강명권 씨다. 이 산은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온 지리산 자락의 끝자락에 있는 산이고, 해발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에도 많은 약초들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음도 채 녹지 않은 차가운 계곡이 겨울산을 맞이한다. 계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순간, 그 귀한 경험을 놓치지 않는 것도 약초꾼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때묻지 않은 겨울의 온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의 약초 겨우살이를 만나러 가는 길. 드문드문 사냐초들이 반가운 마중을 나왔다. 요 앞에 복분자 딸기나무가 있네요. 이제 이게 복분자 딸기나무인데, 보통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딸기나무를 갖다가 다 복분자 하는데, 실제 오리지널 복분자 딸기나무는 이렇게 줄기에 하얀 분가루가 묻어 있는 이 나무가 오리지널 복분자 딸기나무입니다. 알려진 바로 이제 남자 정력 정진에 좋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나설 때는 마누라 곁을 떠날 때는 복분자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자분들한테 좋은, 그게 이제 주된 약효고. 앙상한 가시만으로 추위를 견디는 복분자 나무. 여느 사냐초에게도 이 계절은 혹독하고 또 고독하다. 계속되는 산행길. 그런데 누가 먼저 다녀간 것 같다. 아하, 여기가 멧돼지가 진흙 모욕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멧돼지가 이제 산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진흙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멧돼지가 진흙 모욕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곳이 산에 다니다 보면은 수시로 보이고, 또 나무 덩굴에 몸을 비벼가지고 털이 묻어 있고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반질반질하게 돼 있는 그런 곳은 멧돼지가 서식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산행을 하시다가 이런 자리를 발견하시면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유난히 따뜻했다는 올겨울. 하지만 함양 산골짜기의 사정은 좀 다르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히는 소리를 벗삼아 발길을 재촉한다. 이제 이런 곳에 자생하는 약초들은 이제 추위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약초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까, 이런 곳에 자생하는 약초들이 다른 지역에 자생하는 약초보다 약성이 더 강합니다. 건강한 약초로 살아남기 위해선 때때로 잡초 같은 근성도 필요한 법. 초록이 진 겨울산엔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다. 특히 마른 산수국이 핀 자리가 그러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상용으로 심어놓고 관상하는 수국과 달리
산에서 자생하는 수국이라고 해서 산수국이라고 합니다. 원래 꽃은 이 속에 있는 자잘한 게 이게 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꽃 크기가 작아서 벌나비가 날아와서 꿀을 빨아먹고 수정을 못하니까 벌나비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에 가짜 흙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벌나비를 유혹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쓸쓸한 색을 띠다가도 초여름 더운 날이 시작되면 환하게 재색을 되찾는 산수국. 일본에서는 이 산수국의 잎을 찌고 말리고 9번 구정구포를 해서 차로 달여서 제일 먼저 아침에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차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감로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쯤 올라왔을까? 눈앞에 탁 트인 시야가 펼쳐진다. 풍경에 젖어드는 것도 잠시. 서둘러 촘촘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우살이 털을 살핀다. 이 정도 높이면은 겨우살이가 보일만 한데 아직 안 보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무 잎이 있어서 겨우살이가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잎이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난 겨울에 이 높은 산에 와서 보면은 참나무 같은 데 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까치집 같은 그런 둥그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겨울에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를 새가 먹이로 따먹는데 젤리처럼 끈적한 점성이 있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새의 뿌리에 묻으니까 그 참나무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주둥이를 비비면은 그 끈적한 점성이 나무에 붙어서 닦이면서 어쩌다 그런데 이제 씨앗도 달라붙어 가지고 발화를 해서 그 뿌리를 나무 속에다가 받고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반기생식물이 겨우살입니다. 주로 참나무의 기생에 살아간다는 곡기생 겨우살이가 오늘의 목표다. 해가 지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본다. 가파른 산비탈에 따가운 가시를 헤치며 오르는 산길. 아이고, 가시던 굴이 많네요. 예, 산속을 뚫고 다니면은 뭐 산초나무다, 제피나무다, 또 청미래 덩쿨이다, 가시나무가 참 많은 편입니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정도의 고생은 그에게 익숙한 일상이다. 드디어 겨우살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주 덩어리가 크지는 않은데 저거 좀 몇 가닥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진 겨울에도 푸르게 살아간다 하여 겨우살이. 다른 나무의 기생에서 겨우겨우 살아간다 하여 겨우살이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겨우살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란 나무를 베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 겨우살을 땄는데 그렇게 따면은 사실은 겨우살을 한번 따고 나면은 끝입니다. 이 나무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렇담 공중에 떠있는 약초를 무슨 수로 캐내는가 했더니 기다란 장대가 거침없이 쑥쑥 올라간다. 평생을 허공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겨우살이의 방식에 완벽히 대적하는 맞춤형 장비. 나무를 해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신사적인 방법이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낚싯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낚싯대는 끝이 아주 가늘어서 이런 낫을 못 달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수초 제거를 해야 붕어 같은 걸 낚을 수가 있으니까 민물 수초 제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뭐 8m짜리, 10m짜리 이런 것들이 시중에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개우살이 따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취를 할 때도 그만의 규칙이 있다. 저렇게 좀 짧은 가지는 남겨두면은 몇 년 후에 또 아주 크게 자랐을 때 그때 이제 또 와서 따면 됩니다. 황량한 겨울산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초록잎의 약초. 겨우살이를 비로소 한 움큼 손에 쥐었다. 숨가쁘게 높은 산에 올라와서 어렵게 구한 개우살입니다. 산야초들은 점점 이제 귀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채취하지 마시고 꼭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채취하시면 좋겠습니다.